네, 이번 시간에는 특별시험 문제 푸는데요. 91회 때 같이 치러졌던 특별시험 전산학 1급 시험 문제, 기출문제 실무 풀어보겠습니다. 특별회 91회에서 텍스 실행합니다. 수험번호 2 하나 1 6개 7개죠. 7개 7개 이름은 본인 이름 쓰시고요. 설치 하면 제 특별회 나오죠. 문제 유형 A형이고 감독관 번호는 2190 A형 2190 엔터 하면 시작됩니다. 실무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언제나 그렇듯이 기초정보관리입니다. 거래처 등록 메뉴에 입력하는 문제죠. 거래처 등록 클릭해서 입력합니다. 거래처 코드가 01037 01037 그냥 1037 해도 돼요. 거래처명은 주상록가구입니다. 주상록가구 유형은 동시고요. 그럼 주상록가구 주상록가구 거래처 동시 하고 동시에서 클릭하면 사업자 등록번호로 바로 가죠. 314 81 35237 35237 오케이. 대표자 김재욱 업태 도소매 종목 가구 사업장 주소는 대전광역시 서구 유등로 641 괄호 열고 7층입니다. 여기까지 입력해 주면 되죠. 오타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넘어갑니다. 거래처별 초기월입니다. 거래처별 초기월 여기 있죠. 클릭해서 비교해 보는 거죠. 선급금 주 대하는 400만원 맞습니다. 주민국은 550만원 틀렸네요. 550만원으로 수정해 주고요. 그 다음에 선수금이네요. 선수금 여기 있습니다. 선수금 주한강 280만원 주한강 280만원 그렇죠. 280만원 수정해 주고요. 그 다음에 주동강은 없네요. 주동강 추가 입력합니다. F2 동강 금액은 260만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넘어갑니다. 3번 정기분 손익계산서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정기분 손익계산서, 임금처분계산서, 세무상태 모두 수정하시오. 복리후생비 800시 1번이니까 판관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손익계산서 수정하면 당기순이익이 바뀌고 당기순이익은 임금처분계산서에서 당기순이익과 미처분 이익금이 바뀌고 미처분 이익금이 바뀌면 재무상태표에서 2월 이익금이 바뀌겠죠. 순서대로 입력해 보겠습니다. 손익계산서 클릭해서 복리후생비를 찾습니다. 복리후생비 여기 있죠. 3,350만원인데 올바른 금액이 2,350만원입니다. 2,350만원으로 수정하고요. 그러면 당기순이익이 557만 9,900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금액을 임금처분계산서에 옮겨 적어야 되죠. 임금처분계산서 클릭해가지고 당기순이익 4057,990인데 5057,990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 금액은 불러오게 하면 자동으로 바뀌죠. 5057,990 여기서 미처분의 이익금이 123 500,000 1억 2,350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금액을 재무상태표의 2월 이익금으로 수정해 입력해 줘야 되겠죠. 2월 이익금 여기 있습니다. 1억 2,350만원으로 수정해 줘야 되겠죠. 1억 2,350만원으로 수정해 주면 역시 끝났고 끝에 대차 차익이 없는 거 확인하고 오케이 넘어갑니다. 일반 전표입력 문제 보겠습니다. 일반 전표입력에서 7월 3일 1번 수재민을 돕기 위해 당사가 만든 원가 500만원의 제품을 부산광역시청에 기부하였다. 그럼 차변의 기부금이고 대변의 제품인데 이 제품은 판매하지 않았기 때문에 타계정대체로 입력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차변의 기부금 500만원 대변에는 제품 적요의 타계정대체 8번을 입력합니다. 8번 타계정으로 대책 8번입니다. 500만원 오케이 넘어갑니다. 7월 4일입니다. 2번 최대 주주인 이주인 씨로부터 본사 건물 신축 토지를 기증받았다.
토지 소유권 이전 비용 200만 원은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한 대변의 당좌 수표, 당좌 예금이죠. 당좌 예금. 토지 공정 가액은 1억 원. 그러면 토지가 1억 원짜리인데 1억 원이 아니라 1억 200만 원으로 입력해야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토지 1억 200만 원. 대변에는 당좌 수표 발행했으니까 당좌 예금 102번 해가지고 200만 원을 당좌 예금으로 하고요. 나머지 1억 원은 자산 수정 이익입니다. 자산 수정 이익. 공짜로 받으면 자산 수정 이익이죠. 3번 보겠습니다. 7월 5일이네요. 7월 5일. 당사 우리 회사죠. 당사는 임직원의 안정적인 퇴직금 지급을 위해 국민은행에 확정 기회형 퇴직금 가입하고 850만 원을 당사 보통예금에서 지급하였다. 대변은 보통예금이고요. 그러면 이 금액 중 50%는 공장 직원 근로자, 나머지는 보선영업부. 다음 확정 기여형이기 때문에 이거 지급할 때 확정 기여형의 경우에는 퇴직급여로 처리합니다. 확정 급여형일 때는 퇴직금이 운용자산이겠죠. 확정 기여형이기 때문에 차변에 퇴직급여 50%씩 공장 제조 경비나 50% 이거 판관비로 구분해서 입력하면 되겠죠. 차변에 퇴직급여 500번대 제조원가 절반, 그러니까 850만 원의 절반 나누기 2 해주면 되겠죠. 850만 원 나누기 2 하면 425만 원. 425만 원. 그리고 또 차변에 퇴직급여 800번대 판관비죠. 똑같은 금액 425만 원. 대변에는 국민은행 퇴직금 보통예금으로 지급했으니까 103번 보통예금 850만 원 이렇게 입력하면 되죠. 그 다음에 4번 7월 22일이네요. 이자 수익 30만 원이 발생하여 원천 징수세액 46,200원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이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되었다. 원천 징수세액은 선납세금으로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자 수익이니까 대변이죠. 대변의 전액 30만 원 적어주고 차변에는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되는 거 30만 원 빼기 46,200원 하면 보통예금에 25만 3,800원이 입금되고요. 그 다음에 선납세금은 원천징수 46,200원이 되는 거죠. 입력합니다. 차변에 보통예금 금액 25만 3,800원. 잘못되었네요. 보통예금 25만 3,800원. 그 다음에 또 차변에 선납세금이죠. 선납세금 금액이 46,200원. 대변에 이자 수익 30만 이렇게 입력이 되는 거죠.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9월 28일 매출 거래처인 주 대한유통의 외상 매출금 2,500만 원에 대하여 다음의 약소금을 배서 양도 받고 나머지 금액은 보통예금으로 받았다. 그러면 차변에 바드럼 그 다음에 보통예금이 있고 대변에는 외상 매출금이 줄어들겠죠. 보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입력해 보죠. 9월 28일입니다. 9월 28일. 차변에 바드럼 어음으로 봤을 때 바드럼 110 거래처는 대한유통. 대한유통 죄송합니다. 다음에 배수양도 받고 이게 대한유통 기하고 발행인이 민국 상사 발행인으로 입력해야 됩니다. 거래처를 발행인 민국 상사로 입력하겠습니다. 민국 상사. 미국 상사가 발행한 걸 대한유통에 가지고 있다가 준 거죠. 우리한테 준 거죠. 1,000만 원. 또 차변에 보통예금 103번으로 해가지고 나머지 금액 화살표 화살표 1,500만 원. 대변에는 외상 매출금 108번. 거래처가 대한유통 2,500만 원. 오케이. 이렇게 입력하는 거죠. 그래서 대한유통에서 외상 매출금을 우리한테 갚는데 보통예금으로 1,500만 원 갚았고 나머지 1,000만 원은 미국 상사가 발행한 바드럼으로 갚은 거예요. 그래서 미국 상사한테 돈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다음 본문 6번 보겠습니다. 9월 30일 영업부서에 건물의 재산세 120만 원과 제조보수 건물 재산세 130만 원을 보통예금계좌에 이체 납부했다. 그렇다면 9월 30일 일단 대변에는
보통 예금이 나갑니다. 103 보통 예금 합계 금액이 120만 원, 250만 원이 합계금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차변에는 재산세인데 세금과 원가입니다. 세금과 원가인데 120만 원은 영업부 판관비입니다. 800분대로 들어가죠. 금액이 120만 원. 또 차변에 세금과 원가. 네, 이번에는 제조부서 건물, 그러니까 500번대죠. 500번대 제조가로 나가는 거죠. 130만 이렇게 예치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 문제,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문제입니다. 8월 1일 보죠. 매입 매출 전표에서 8월 1일. 주 이한 상사의 당사의 제품 판매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니까 일반적인 판매입니다. 전자세금 발급받았다. 매입 추천표 메뉴에 입력하시오. 복수거래를 이용할 것. 복수거래란 말에는 자주 안 나오는데 아주 가끔 나옵니다. 1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해요. 복수거래란 말은 여기 분목이 2개 이상일 때 입력할 때 복수거래라는 버튼을 눌러서 복수거래라는 거를 2개 이상이라는 거를 표시를 해주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공급가액은 2,200만 원, 세액 220만 원, 합계 금액이 2,420만 원이고 어음으로 받은 게 받으러이겠죠. 800만 원. 그 다음에 외상 매출금이 1,620만 원이다 라고 보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입력해 보겠습니다. 여기 8월 1일이고 위에 보면 F7 복수거래가 있죠. 이거를 클릭해서 입력하라는 이야기예요. 복수거래를 이용할 것. 복수거래 클릭해서 입력해 보겠습니다. 유형은 11번이고 줄여서 복수거래 하면 밑에 분목이 나옵니다. 분목 책상 그리고 규격은 넘어가고 수량 밑에 수량 있죠. 20 단가 80만 원, 20 80만 원. 공급가액 부가세 저절로 이렇게 입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의자 수량 100개 단가 6만 원 하면 600만 원 부가세 해가지고 이렇게 저절로 거래 입력이 되죠. 그러니까 위에 복수거래 클릭해서 이렇게 입력하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복수거래 클릭하면 이렇게 자동으로 입력된 게 들어갑니다. 복수거래 밑에 표시가 되죠. 합계 금액에 220만 원, 2,200만 원 저절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거래처는 대미가구가 아니고 이한상사. 공급처명을 118. 이럴 때는 공급처명이 실수로 지어졌을 때는 그냥 118 한 번 더 눌러줍니다. 번호 한 번 눌러주면 이렇게 돼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였으니까 1번. 그리고 분계는 혼합. 제품 매출 맞고요. 차변에는 어음받은 게 받으럼 110. 어음받은 게 800만 원이 있고요. 그리고 또 차변에 외상 매출금이죠. 108번 외상 매출금 1,620만 원. 오케이. 이렇게 입력하면 되는 거죠. 8월 6일 보겠습니다. 8월 6일 원재료 매입 거래처인 주흥민의 체육대회에 증정할 물품을 상패닷컴에서 110만 원 부가세 포함해 구입하고 전자세금계산 수취했다. 대금은 전액 보통예금으로 이체했다. 거래처한테 뭘 준다 그러면 접대비죠. 접대비는 매입세 공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매입에서 불공제 54번으로 입력합니다. 54번 공급가액 부가세 포함해서 110만 원이니까 그러면 공급가액 100만 원으로 입력하는 거죠. 부가세 10만 원이고 거래처는 흥민 흥민 되고요. 흥민이 아니고 이상하죠. 상패닷컴. 잠깐 제가 좀 이상했습니다. 상패닷컴으로 입력하는 거죠. 코드 상패닷컴. 전자세금계산서 수취했으니까 1번. 불공제 사유는 접대비입니다.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그렇죠. 분계는 혼합으로 넣어가지고요. 원재료가 아니고 접대비고요. 원재료 매입 거래처이기 때문에 이게 500번대가 아니고 800번대가 아니고 500번대로 입력합니다. 원재료 매입 거래처라서 그렇습니다. 대변에는 보통예금으로 지급했으니까 103번 보통예금 엔터 하면 되는 거죠. 3번으로 가겠습니다. 9월 20일입니다. 9월 20일.
생산직 사원의 명절 선물을 구입하고 다음과 같은 현금 증수증을 수취하였다. 직원들한테 줄 명절 선물이기 때문에 일단은 복리후생비이고요.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 현금 지급한 걸로 생각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매입하면서 현금 과세 61번이죠. 61번. 공급가액은 전체 금액 99만 원 입력하면 저절로 분리해주죠. 90만 원, 9만 원. 거래처는 하나로마트고 분계는 현금입니다. 1번 현금하면 되는 거죠. 원재료가 아니고 복리후생비. 생산직 사원이기 때문에 500번대 이렇게 입력해주면 되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4번에 9월 22일입니다. 9월 22일. 구매 확인서에 의해 제품을 납품했다. 그럼 매출에서 영세율에 해당이 됩니다. 영세율 자연계산, 전자자연계산서고요. 하나 보죠. 납품해서 매출이고 공급받는 사람은 주 체험유통이고 공급가액 4천만 원, 전액 다 합계 4천만 원이고 외상미수금 납품하는 거니까 외상매출금으로 4천만 원 전액 기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입력하겠습니다. 매출에서 영세율 12번이죠. 12번 영세율 입력합니다. 12. 공급가액은 4천만 원. 공급처명은 체움유통.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했고요. 그러면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죠. 전자계산서를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 근데 여기는 전자계산서 되어 있습니다. 역시 전자세금계산서로 보고 전자세금계산서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전자계산서가 아니라 전자세금계산서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였다. 전자 그럼 1번 해놓는 거고요. 영세율 구분해서 구매확인서니까 구매확인서 여기 있죠. 구매확인서니까 구매확인서 3번으로 입력하면 되겠죠. 서류번호 없습니다. 넘어갑니다. 분계는 외상 2번이죠. 외상. 그러면 차변의 외상 매출금, 대변의 제품 매출 이렇게 분기가 잘 돼 있죠. 넘어가겠습니다. 5번 9월 27일입니다. 27일. 영업부 직원들이 워크샵에서 사용할 도서를 신선서적주에서 구입하였으며 대금 70만 원은 회사 우리카드,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도서를 구입했으니까 도서 인쇄비가 되겠고요. 책이니까 면세입니다. 매입하니까 그러니까 매입에서 면세, 매입 면세. 근데 카드 결제했으니까 매입에서 카드 면세입니다. 카드 면세 가면 58번이죠. 카드 면세 58번입니다. 58 가면 공급가액은 70만 원. 거래처는 신선 서적이고 카드는 우리 카드 법인이죠. 분계 역시 카드로 분계합니다. 4번 카드로 입력하면 되겠죠. 그러면 차변의 미지급금, 대변에는 도서 인쇄비 영업부기 때문에 800번대 판관비로 입력합니다. 됐고요. 6번으로 가겠습니다. 6번 12월 6일이네요. 12월 6일. 독일의 포드사에서 상품을 수입하면서 이와 관련한 전자수입계산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4천만 원, 부가세 400만 원을 인천세관에서 발급받고 이에 대한 부가세 400만 원과 관세 800만 원을 현금 납부했다. 그럼 관세는 미착분 계정으로 회계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수입하는 거죠. 그러니까 매입에서 수입입니다. 매입에서 수입 55번 수입으로 가면 되겠네요. 55번 수입. 공급가액은 4천만 원, 부가세 400만 원이고요. 거래처 코드는 독일의 포드사인데 보니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곳이 인천세관입니다. 그럼 인천세관으로 해줘야 되는 거죠. 인천세관이고요. 그 다음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받았다고 했죠. 1번 누르고 분계는 혼합입니다. 그럼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 차변 400만 원 입력이 되죠. 그 다음에 미착품이 있다고 했습니다. 관세는 미착품 계정으로 개시를 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 800만 원을 미착품으로 입력해 줍니다. 차변에 미착품도 일종의 짜산이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800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현금 납부했다고 했으니까 대변에 현금 101 1200만 이렇게 입력하는 거죠.
역시 일반적으로는 이제 부가세만 나오는데 관세가 이렇게 첨부돼서 문제가 출제된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관세 이거 모르겠다. 이 문제 거의 많은 분들이 많이 틀렸고요. 이 문제 꼭 맞춰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이 문제를 계속 보는 좋은데, 역시 이 문제 꼭 맞춰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 다른 문제들보다 더 확실하게 맞추겠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격증 시험에서는 너무 어려운 문제 맞추겠다고 너무 깊이 공부하시는 건 좀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문제 반드시 맞추라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4번 보겠습니다. 오류 수정하는 문제죠. 10월 10일 보겠습니다. 정가 원가로 회계 처리한 전표는 임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보통예금에서 자동이체에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가세 이야기가 없으니까 일반 전표 입력하는 거라고 판단하면 되겠죠. 날짜 10월 10일로 가겠습니다. 10월 10일. 대변의 보통예금, 차변의 정가 원가 이렇게 돼 있네요. 이거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보통예금 자동이체. 그렇다면 이거는 세금과 원가가 아니고 예수금입니다. 예수금으로 계정가액만 바꿔주면 됩니다. 예수금.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11월 2일입니다. 본사 판매 부서가 사용할 건물의 증축 공사에 대하여 주 보수건설에 3천만 원을 보통예금으로 지급하고 수선비로 처리하였으나 그중 2,500만 원은 건물의 가치가 증가한 자본적 지출이다. 그러면 전체가 다 수선비가 아니고 2,500만 원은 건물로 계정가액을 잡아야 된다는 거죠. 역시 부가세가 없기 때문에 일반 전표 입력에서 11월 1일로 가보겠습니다. 차변에 수선비 전액 다 3천만 원 수선비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대변 보통예금 지급한 거는 변함이 없고, 그렇다면 수선비 2,500만 원은 자본적 지출이기 때문에 나머지 500만 원만 수선비죠. 500만 원으로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차변에 하나 더 써주는 거죠. 차변에 건물로 써주는 겁니다. 엔터하고 화살표 해가지고 2,500만 원 엔터 하면 되겠죠. 문제 5번은 결산정리사항 보겠습니다. 결산정리사항은 일반 전표 입력에 12월 31일자죠. 다른 거는 다 종료해주고 12월 31일자로 맞춰놓고 시작하겠습니다. 1번. 당사는 기중에 영업부서에서 사용할 소모품을 구입하면서 모두 비용으로 처리했다. 그러면 차변에 소모품비, 대변에 점검 이렇게 처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12월 31일 현재 기말 재고 실사 결과 영업부에서 보관 중인 소모품은 23만 원이다. 전액 다 소모품비로 처리했는데 기말해 보니까 소모품이 남아있는 게 23만 원이다. 23만 원은 차변에 자산으로 소모품 잡아줘야 되겠죠. 그리고 대변에 소모품비를 써서 소모품비를 좀 줄여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변에 소모품 23만 원, 대변에 소모품비 영업부니까 800번대 판관비 23만 원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2번 보겠습니다. 보통예금 계정의 음수 잔액 350만 원은 당사가 보유한 한길은행 마이너스 통장의 잔액으로 확인되었다. 적절한 계정장목을 전환하시오. 보통예금 자산인데 마이너스 금액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러면 안 되죠. 마이너스 350만 원을 없애주려면 플러스 350만 원을 써주면 똔똔 돼가지고 보통예금 잔액이 0원이 될 겁니다. 0원. 그래서 차변에 보통예금 350만 원 써주고 대변에는 단기 차액금으로 써줘야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보통예금 103번 보통예금 350만 원, 대변에는 단기 차입금. 거래처가 한길은행 350만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3번입니다. 입력된 데이터는 무시하고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2020년 2기 확정 부가세에 대한 부가세 예수금과 부가세 대액금 관련 회계 처리를 하시오. 단 부가가치 예수금과 부가세 대액금 상계 후 잔액에 대하여 미지급 세금 또는 미수금으로 처리하며 거래처 입력을 생략한다. 부가세 대액금이라는 거는 물건을 살 때 부가세를 부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하는 거니까 부가세 대액금이라는 건 자산입니다. 일종의 자산입니다. 그래서 차변에 있어요. 차변에 있는 걸 대변에 써서 없애주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부가세 예수금이라는 거는 물건을 팔 때 손님으로부터 받아서 갖고 있다가 세무서에 납부하는 거라, 그러니까 일종의 부채입니다. 부채니까 대변에 있는 거죠. 대변에 있는 걸 없애주려면 차변에 써줍니다. 그래서
부가세 대급금이라는 거는 원래 자산이었으니까 없애기 위해서 대변에 쓰고, 부가세 예수금을 차변에 쓰는 거죠. 예수금, 부가세 예수금을 차변에 써가지고 금액 3,250만 원. 대변에는 부가세 대급금. 부가세 대급금 금액은 2,400만 원. 그러면 차변이 3,200만 원, 50만이고 대변이 2,400만 원이니까 대변에 뭘 더 써줄 수 있죠. 대변에 그러니까 납부하는 금액 미지급 세금을 써줄 수 있습니다. 미지급 세금, 대변에 미지급 세금 가지고 850만 원을 대변에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되는데, 역시 이 문제는 거의 출제가 잘 안 되는 문제예요. 1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시 꼭 맞춰야 된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지금 이 문제만 보고서 이해하기 좀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 본문에 가서, 본문에 이론 파트에 가서 부가세 예수금과 대급금을 정리하는 분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넣어놨습니다. 조회에서 입력하는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6번이죠. 1기 확정 4월에서 6월까지 부가세 신고 기간 중 매입세 공제되지 아니한 건수와 공원가액은 얼마인가? 매입세 공제가 되지 않는 것, 역시 매입과 매출 중에 불공이라든지 카가라든지 이런 종류별로 검색하려면 매입 매출장을 들어가면 됩니다. 매입 매출장 클릭해서 4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구분은 매입과 관련된 거죠. 매입세 공제가 안 된 매입과 관련된 거 3번 클릭합니다. 전체 유형에서 불공이죠.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 거 불공 54번 클릭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4월 28일 날 한 번, 그 다음에 6월 10일 한 번, 두 건이죠. 전체 두 건입니다. 두 건이고 금액이 합계 금액 분기 누계가 160만 원. 그래서 10만 원 한 번, 150만 원 한 번 부가세고 공급 가액을 물어봤기 때문에 공급가 여기 있습니다. 공급가액 100만 원하고 1,500만 원 합해서 1,6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두 건 1,600만 원 적어놓고 넘어갑니다. 2번 보겠습니다. 4월부터 6월까지 제조원가가 가장 큰 월가 금액은 얼마인가? 월이 주어졌고 제조원가라는 항목 묶음에 대한 그 각종 그 계정 과목의 묶음을 물어봤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월계표를 봅니다. 월계표 클릭해서 4월부터 6월까지 각 월을 다 조사해야 돼요. 4월 한 번, 5월 한 번, 6월 한 번 월계표 4월부터 4월까지 제조원가가 아래쪽에 있겠죠. 여기 있습니다. 제조원가 4월은 639만 6천 원. 그 다음에 5월은 제조원가 여기 있죠. 1,309만 원. 1,309만 원. 아까 4월보다는 큽니다. 6월도 보겠습니다. 6월 제조원가 842만 그러면 5월이 제일 크죠. 5월이 1,300 얼마였죠? 5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월부터 5월까지 제조원가 1,309만 원 이게 제일 큽니다. 그러니까 1,309만 원 5월 1,309만 원 적어놓고 넘어가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3번입니다. 6월 말 현재 유동자산과 유동부채 간의 차액은 얼마인가? 양수를 입력할 것. 그러면 월 말에 유동자산, 유동부채 그렇다면 재무상태표를 들어가야 되겠죠. 재무상태표 클릭. 그래서 6월 말, 6월 엔터입니다. 유동자산이 여기 있죠. 유동자산이 8억 772만 3,080원입니다. 여기다가 유동부채를 빼봅니다. 유동부채 아래쪽에 있겠죠. 유동부채 여기 있네요. 2억 4,933만 6,600원. 이거 차감하면 금액이 5억 5,838만 6,480원. 복잡하죠. 이런 금액이 나옵니다. 계산기 두드려서 차감된 금액을 시험지에 적어놓고 이제 입력해 보는 겁니다. 이런 문제 답안 작성 클릭해가지고 객관식 문제 풀고 나서 바로바로 입력해서 저장해 두고요. 그 다음에 막 조회한 거 여기 입력하는 거죠. 두 건이었고 1,600만 원. 그리고 두 번째는 5월달이고 13090000 이렇게 되고 3번은 58386 480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죠. 닫기하고 확인하고 노란 버튼 답안 저장 클릭하고 또 확인하고 오케이 이러고 나서 USB 제출하고 나가면 되는 거죠. 수고하셨습니다.